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의 초안을 놓고 장애계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 등급 판정이 아닌 개별 욕구 맞춤형 판정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16개 시도 367명의 대표 선수들이 36개 종목에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나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 예방법과 함께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생활 속 건강 지키기 방법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국가보고서에는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선택권 강화를 통한 일상적 생활보장,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 탈시설화와 사회복귀 지원, 다중차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학 기준인 장애 등급 판정 체계가 아닌 개별 욕구 맞춤별 판정 체계를 갖춰야 하며 장애 등급제 폐지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개별화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부터 등급이 아닌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적격성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또한 인정조사표가 있는 만큼 장애 등급의 설정이 불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으며 다만 본인 부담금 존폐 여부를 놓고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는 전문기관 설치를 놓고 의견이 갈렸으며 공공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법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당사자의 피해 현황과 생계 현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낼 수 있는 기구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들어가 10월 중 관련 부처를 통해 권고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제3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높은 기능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기능인들의 실력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제3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컴퓨터 수리 직종 등 정규 직종 20개와 시범 직종 7개 등 총 35개 직종에 전국 16개 시도 대표 선수 367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 부대 행사에서는 기업 40여 곳이 참여한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마련돼 대회의 의미를 한층 살렸으며 장애 관련 전시관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더불어 체험존 공간에서는 케이크 만들기, 한지공예 등 다양한 볼거리가 더해졌으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각 직종 입상자에게 메달별로 상금이 수여됐고 입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참가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한편 내년에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충청남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차례상 차리는데 얼마나 들까 궁금해하는 분 많으시죠? 정유림 기자입니다. 올해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재료를 장만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비용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부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다릅니다. 10,000원 흐르면은 지금 이거 5,000원어치 이거 샀는데 살 게 없어요. 옛날보다. 홍동백서, 조율리시, 차례상 한 열을 차지하는 사과와 배, 대추 등의 가격이 예년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도 해가지고
한 20-30%더 오른 것 같아요. 이제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큰 과일들이 안 나와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전통시장에서 사과와 배를 5개씩 사려면 35,000원. 지난해보다 약 14% 더 들고 시금치 등 나물류의 가격도 10에서 30%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수산물 중 동태포, 북어포 가격은 지난해보다 1% 정도 내렸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대추와 밤, 수산물 등 비축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전용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좀 더 저렴하게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애 등급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 등급 심사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자료 직접 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구비 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의 병력과 진료 내용 등이 기록돼 있는 각종 진료 내역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 등록 단계에서부터 일자리와 돌봄 등의 욕구를 파악해 해당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정기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로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수두나 일본 뇌염 등의 예방접종 11가지 백신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1회 접종 시마다 본인 부담금이 5,000원이었던 비용을 내년부터는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전국의 만 12세 이하 어린이 약 600만 명이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비상진료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평소와 동일하게 진료를 계속하고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보건소를 비롯해 읍면 동별로 평균 1개의 평의원과 2개의 약국이 평일처럼 문을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복지 콜센터나 소방방재청을 통해 전화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라지만 철저한 건강관리가 뒷받침될 때 더욱더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충분한 관리로 치료할 수 있는 고혈압과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치매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활 속 어르신 건강 지키기 박고은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을바람 선선하게 부는 요즘 산으로 바다로 나들이 다니시기 좋은 때인데요.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이 시대.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신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외래 진료 중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인 고혈압.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기준보다 높은 것을 뜻합니다. 보통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가 한 달에 3번 이상이라면 고혈압 진단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 중 약 15%가 고혈압을 갖고 있다고 추정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고혈압을 방치했을 경우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초기 증상이 잘 없어서 진단을 받지 못하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 증상의 경우는 주로 이제 뒤통수가 당기는 증상, 두통, 또는 울렁증, 어지럼증, 또 심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이제 구토까지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이 계시다가 병으로 인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때 여러 가지 무서운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고 난 후에야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게 볼 수 있는 병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증을 비롯해 혈관성 치매를 유발시키는데요.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해야 하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더라도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자신의 상태에 따른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진단받는 순간 이게 과연 정말로 투약이 필요한 정도의 고혈압인지,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일기 고혈압이어서 진짜 환자 본인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조절이 가능한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은 또 있습니다.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는 70가지 이상의 다양한 병이 원인이 되는 만큼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원인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조기 발견만 한다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사라지거나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때, 시간과 장소가 혼동되고 익숙한 일이 어렵게 느껴질 때,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하는 기분이나 행동, 성격의 변화로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조기 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진단을 늦게 받게 되고 치료를 놓치게 되고 치료를 늦게 시작하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어떤 입소를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결과가 빨리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단과 치료가 빨리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치매가 의심이 된다면 살고 계신 지역 근처에 치매지원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생활 속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 또한 뇌의 노화와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는 예방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루 6잔 이상의 물 마시기, 등푸른 생선과 과일, 견과류 먹기,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과 카페인 과다 섭취, 육류와 버터, 마요네즈 등의 섭취는 피하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역시 중요한데요. 서울 강동구의 한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울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어르신들인데요. 어르신들은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안정까지 찾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누가 하나 웃겨줘요. 말로 한마디 씹혀줘요.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친구들 다 좋고 또 겨울에 치불 때도 여름에 더울 때도 밖에 질거리 서가 있으면 아무도 질거는 사람 말 못하잖아요. 또 한 어르신은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달리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을 찾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조금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건강에 회복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되게 치매가 일찍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치매 걸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 특히 자신의 질환을 잘 알고 있다는 판단 아래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규칙적인 식습관, 운동까지 어떠한 질병이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미리 예방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각 지역별로 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용을 좀 하셔야 더 좋을 텐데 이게 주간에 장애인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보호를 좀 해주고 또 이런 그 장애인 보호시설에 있음으로 해서 그 장애인의 뭐 부모들 같은 경우는 더 경제활동 같은 걸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괜찮은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워낙 그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경기도의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장애인 보호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데만도 이미 벌써 몇 년씩 허비한 분들도 꽤 있으시다고 하고, 그러니까 6,000명 정도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데 그중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이런 시설들 때문에 이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그 오랜 기간을 대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한 시간에 한 번에 다 정부가 어떻게 시설을 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좀 제도 정비를 통해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 대안책이 현재 있나요? 일단 뭐 경남 같은 경우가 그 주간 보호형 그룹 서비스 같은 거 운영을 하는 네. 것 같은데요. 이게 예를 들어 사교육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어떤 뭐 보습학원과 공부방 정도로 약간 좀 차원이 네. 좀 다르다. 하지만 이런 그 어떤 밀착형,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여러 개의 이런 밀착형 서비스들이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또 협동조합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설립도 좀 쉽고 하니까 이런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협동조합들의 어떤 설립을 좀 더 잘 다독여서 이런 협동조합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또 여기에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좀 해준다면 아마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협동조합도 상당히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장애인분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날도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복지라는 게 이 현장에 답이 있는 건데 네, 뭐 이용자들의 욕구에 발맞춰서 이런 법들이 빨리빨리 따라와야 되는 좀 아쉽네요. 네, 다음 소식은 이 정부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안을 또 내놨죠? 그렇습니다. 뭐 수급 대상 가구도 뭐 83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크게 는다고 하고요. 네. 그 질도 많이 좀 바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또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뭐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 의료급여, 뭐 교육급여 등 여러 급여 항목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을 이번에 정부에서 좀 맞춤형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 정도 를 버는 한 가구에서 뭐 주거급여를 받을 때 이 받는 그 급여 액수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뭐 주거급여 뭐 확대 정도만 있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거는 거둘 때는 심플하게 걷고 쓸 때는 아주 세밀하게 좀 나눠서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이번 정부 정책 역시도 그런 큰 방향에서 보면 분명히 맞는 건 맞는데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은 세밀한 부분대로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지원 총액을 좀 늘릴 필요는 분명히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번 그 개편안을 보면 확실히 그 자활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자활을 하도록 그러니까 자활을 해서 과거에는 어떤 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이제 탈락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일들은 좀 줄어드는 것으로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을 하는 수급자들의 소득이 늘어도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서로의 재능을 뽐내며 즐기는 장애인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현장에 경기도청 최창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음악. 잊혀진 계절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주합니다. 귀로 들을 땐 평범한 합창이지만 노래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휠체어를 타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로 구성됐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탁 앙상블을 선보이는 팀은 시각장애인들이고 원곡 가수와 흡사한 음색으로 노래 부르는 이들도 지체장애인들입니다. 멋있죠. 저 장애인들 이렇게 음악회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데리고 나와서 구경을 이렇게 해주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감사하고요.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에 장이 되는 장애인 문화제. 연주 외에도 각종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고통의 캔버스에 희망을 그리는 구족화가 이민석 씨. 발끝에 온 신경을 모아 작업하는 모습 자체가 큰 울림을 줍니다. 가장 인기를 끈 건 네일아트와 핸드페인팅 체험 부스. 손길이 지나간 곳엔 손톱이 물들고 손수건엔 어느새 꽃이 피어납니다. 무엇보다 재능이 있어도 쉽게 펼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들에게 자활 자립의 기회가 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번 문화제가 장애의 유무를 떠나 서로 이해하고 어울리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농어촌의 고령화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요즘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한 집에 모여 숙식을 함께하고 외로움을 달래는 공동 거주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온 손정순 할머니. 적적하기만 했던 삶이지만 최근 5명이 넘는 이웃을 새로운 가족으로 삼으면서 생활에 활기가 넘칩니다.
홀로 된 노인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숙식을 함께하는 공동거주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먹으면 밥도 멀뚱말뚱하다가 여기 오면 밥도 같이 해서 먹고 도란도라는 게 좋아지려. 혼자 있으면 입 딱 다물고 집에가 안 있어. 근데 여기 나오면 웃고 재미가 있어. 공동거주제는 농어촌 독거노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최근 전국의 시군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난방비와 같은 생활비가 크게 절감되고 응급 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숙식은 원하는 때에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함께 살며 느낄 수 있는 불편함도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외롭고 한데 여기 나와서 같이 외로움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점 있고, 또 하나는 또 아플 때 서로 돌봐주기도 하고 또 병원으로 연락도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까지 진행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선 시군도 마을 안에 빈집을 고쳐 생활 공간을 마련해주고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운영비까지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구은입니다. 서울시가 장애계 단체의 1박 2일 노숙 투쟁 끝에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55%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를 비롯한 장애계는 시민 발언대를 통해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도입하는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서울시 실무자와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숙 투쟁을 펼쳤고 이 결과 서울시는 2016년까지 총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노후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는 도민 행복주택 사업을 펼칩니다. 경남도는 주택 건설업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원스톱으로 리모델링해주는 도민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행복주택 사업은 도에서 행정 지원을 하고 어린이재단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 선정을 하면 주택 건설업체에서 가정당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리모델링하고 LH공사는 가정당 300만 원의 물품 기증과 자녀들에게 멘토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여수시에서 다양한 추석맞이 사랑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통일부 전남지역 통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쌍봉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2013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사랑나눔 행사에는 세터민, 독거노인 등 150여 명이 초청됐으며 다양한 공연과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개선하는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여수시 충무동 주민센터에서는 생필품과 의약품을 지역 내 10개 기관단체들이 후원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추석 고향길 그 어느 때보다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